그렇다고 미혼모는 아니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홀로 키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와 헤어진 건 아이가 3살 무렵이었는데 그때도 혼자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먹고 살려고 일도 하면서 아이도 돌봐야 하니 늘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것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푼돈 벌어서 두 식구 먹는 것만 충당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 아이가 얼른 컸으면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춘기가 왔는지 저와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네요. 새삼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건 다시 생각해도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라는 사람은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제가 겪었던 그 일을 말해보라고 하면 3일 밤낮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제 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곳에서 해보려고요. 잘 들어주세요. 아이 아빠를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일했던 한의원에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작은 한의원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손님이었죠. 어느 날인가 근처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면서 오기 시작한 손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평일 낮에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조금 의아했어요. 평일은 다들 출근하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일 내내 병원에 와서 뜸 치료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궁금하다고 환자한테 일일이 묻는 것도 실례잖아요. 그래서 궁금증만 잔뜩 품고 아무 말 없이 마사지건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아, 24살이요. 와, 진짜 어리네. 그런데 일하는 거 보니까 똑 부러지고 잘하네. 싹싹하다는 말 많이 듣죠? 아니에요.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사실 그쪽 마음에 들어서 이 한의원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주고 해야 하거든. 다른 데도 몇 번 가봤는데 아가씨가 해주는 마사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뭘요. 손으로 하는 마사지도 아니고 그냥 마사지건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한의원에 계속 온다며 결근하지 말라고까지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립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유쾌한 손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경계심도 무너지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올 때는 항상 커피나 간식을 사왔는데 저 때문에 사오는 거라고 자기 입으로 다 말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한의원 안에서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매일 오는 남자 손님이랑 무슨 관계야?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둘이 무슨 사이 되니까 그분이 자꾸 간식도 사오고 그러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이실직고 하라며 물어봤지만 정말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기에 밝힐 사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했죠. 이미 사귀는 사이라고 단정짓고 물어보는데 제 입에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으니 숨긴다면서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기도 했고요. 저는 저대로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드디어 그 사람이 저에게 같이 밥 한 끼를 하자고 하더군요. 내일 토요일이라 일찍 끝나지? 나랑 같이 늦은 점심 먹을래요? 어때요? 내일이요? 응, 수미씨 애인 없는 거 나 다 아는데 일 끝나면 어차피 밥 먹어야 하잖아요. 나랑 먹어요. 내가 사줄게. 거절을 할 새도 없이 혼자 약속을 정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동안 저 좋아하는 티는 혼자 다 내고 다닌 사람이라 은연중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데이트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그가 점심을 먹자고 했을 때 별 거절할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좋았거든요. 이쯤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얘기할 타이밍인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게 7살 때쯤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시기 전에도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셨고 온 집안의 가재 도구들이 날아다녔기에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은 보내지 못했어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화해를 하면 웃으며 지내곤 했었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신 거죠.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저는 할머니 댁에서 한동안 지냈어요. 어린 저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한 아빠가 할머니께 저를 맡긴 거죠.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는 어린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없었어요. 늘 나물 반찬에 어쩌다 계란이라도 하나 구워주실 때는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어요. 나를 떠난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적어도 한 가지는 해줬었는데 그곳에는 엄마가 없었죠. 밤에 잠이 들 때 재워주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뚝 그치지 못해? 지지배가 맨날 쳐울고 지랄이야. 노년에 안 아픈 곳이 없는 몸인데 어린 손녀를 거두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할머니는 제가 눈물을 보이면 안아주시기보단 나무라는 말로 야단치셨어요. 본인 아들과 이혼하고 자식까지 내팽개친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었겠죠. 게다가 저는 엄마를 진짜 많이 닮았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셨으니 제가 진짜 보기 싫으셨겠죠. 늘 무표정한 표정 뒤에 좋은지 싫은지 표현하지 않는 할머니가 어린 마음에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서너 번 혼이 나고부터는 엄마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믿을 구석은 할머니밖에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저는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빠가 나를 보러 오는 날만 기다리는 외로운 하루가 계속되었어요. 할머니 집이 있는 그 동네엔 제 또래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같이 놀 친구가 없으니 심심하고 할 일이 없었어요. 어쩌다 할머니를 따라 밭에 갈 때면 할머니가 시키는 일만 해야 했고 그랬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동네에서 2년 정도 살았을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날 보러 잘 오지 않는 아빠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웬 여자를 데려와 할머니께 인사를 시키고 저에게는 엄마라고 하며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수미야, 이분이 이제 수미 엄마일 거야. 예쁘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그래, 수미 진짜 예쁘게 생겼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잘 지내자는 새엄마에게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의 일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과 새엄마가 아빠와 살 것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 뒤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저는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불행이 시작된 시점이죠.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고 제가 20살이 되어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저희는 한 번도 화목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를 미워했고 탓을 하고 싸웠는데 그 중심에는 늘 제가 있더라고요. 새엄마는 저를 키우기 싫다고 했고 아빠는 왜 싫으냐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짐이라고 여겼는지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았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부모 중 어느 한 명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당시 제 관심사는 고통 없이 죽는 법,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머릿속에서 내가 죽는 순간을 정말 자주 상상하고 그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행하지는 않았죠. 덕분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겠지만요. 어린 시절부터 겪게 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외로워도 그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 바로 집을 나왔고 이후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자연히 대학으로 진학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게 급해 일밖에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 그늘 밑에 편하게 살 때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애 따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일만 열심히 다니며 통장에 있는 돈만이 제 관심의 전부였죠. 그런 무미건조한 제 삶에 그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던져 파동을 만든 거예요. 그 파동이 낯설지만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일터를 벗어나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주로 제가 퇴근을 한 뒤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 하는 정도였는데 일요일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도 저도 일요일은 암묵적 약속을 한 것처럼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수미 씨는 왜 남자친구가 없어? 이렇게 예쁜데? 예쁘긴요. 그런 말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상냥하고 예쁘고 남자들이 딱 좋아할 타입인데 일부러 연애 안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느라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제 얘기를 들은 그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하더니 곧 제가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랑 연애해볼래? 네? 우리 둘이요? 그래, 이렇게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했으면 다 했지 뭐. 데이트가 따로 있어? 이게 데이트야. 그게... 저에게 사귀자고 하는 그 사람 말에 너무 놀랐어요. 호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둘이 연인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당황해하는 제 얼굴을 재밌다는 듯 쳐다보던 그 사람은 곧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손을 억지로 빼지 않았어요. 이거 나랑 같은 마음인 거지?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그렇게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 차는 무려 15살. 나이가 한참 많은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의원에서 쌓은 정 때문에 그랬는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게 좋았고요. 연인이 된 이후로 그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밥 꼭 먹고 가라면서 제 자취방 냉장고를 늘 꽉 채워놓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수시로 꽃 선물을 사줬고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에는 잊지 않고 선물도 꼭 사줬고요. 생각보다 세심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친구들이 아저씨라고 놀렸지만 그런 연륜 덕분인지 꼼꼼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또래 남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포근함이 어찌나 달콤한지 연인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저에게 있어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도 저와 같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수미야, 너 오늘도 아침 안 먹고 갔어? 오빠가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지? 아, 미안. 일부러 사줬는데 아침에 늦잠 자서 못 먹었어. 너 자꾸 안 챙겨 먹으면 오빠 화낸다. 알았지? 나한테는 네가 전부야. 너 아프고 그러면 나 못 견뎌. 알았어. 미안해. 이제 잘 챙겨 먹을게. 그 사람은 행여나 제가 아플까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먹는 걸 신경 많이 썼는데 아침은 꼭 먹고 다니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남자가 먹는 걸 챙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래 남자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맘 써주니 그 모습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믿음은 100%였죠. 그렇게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도 부르지 않고 친한 친구 몇 명 데려다가 저희끼리 식만 올리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그 사람도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신 상황이라 간소하게 하는 결혼식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남들처럼 거창하게 올리는 결혼식이 아니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내 평생의 인연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연애가 짧긴 했지만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사였어요. 주로 지방으로 다녔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은 집을 비웠죠. 주로 금, 토, 일, 주말에 일을 몰아해서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았는데 한의원에 평일 치료를 받은 게 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화물차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렇다고 하니 아무 의심 없이 믿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몇 년 후에야 알았어요. 그 사람과 모든 관계가 끝난 후에 말이죠. 신혼 초에는 그가 집에 없는 날이면 너무 외로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독수공방이라니, 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던 사람이 없으니 정말 많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불만도 생겼었는데 몇 주 뒤에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일하러 가서 고생 하는데 집에 편히 있으면서 투정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날에는 요리 연습을 했어요. 한식을 좋아하는 남편이 일이 끝나 집에 왔을 때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자취는 일찍부터 했지만 주로 라면 같은 걸 먹어서 요리는 영 젬병이라 요리 실력이 엉망이었는데 연습해서 그 사람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워낙 이것저것 잘 먹어서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니었는데 사 먹는 음식보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요리 실력이 또 일취월장하더라고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입에 들어갈 음식을 하는 게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결혼하고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늘 혼자라 웃을 일도 잘 없던 저에게 그 사람은 저를 웃게 해줬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제가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도 만들어줬고요. 그때가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낌새가 수상해서 산부인과를 찾았고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렀죠.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바로 알렸고 그는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막 하늘 위로 날아갈 기세더라고요.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 내 애가 생겼다고? 그래, 속고만 살았어? 왜 이렇게 못 믿어? 진짜 우리 자식이야. 당신이랑 내 아이. 수미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네가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진짜야. 임신이라는 걸 재차 묻던 그 사람은 저를 얼싸안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그 사람을 쳐다보는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고요. 정말 내 평생 아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수미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평생에 아이는 없을 줄 알았다니 이 사람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심코 나온 그 말에 정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 순진했던 저는 전혀 의심 같은 걸 할 줄도 모르고 그와 얼싸안고 좋아하기 바빴죠. 둘 다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둬. 일? 아직 배도 안 나왔고 일하는 거 별로 안 힘든데. 그만둬. 내가 벌어오잖아. 임신도 했는데 태교도 하고 그래야지. 알았지?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니던 한의원을 임신하고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저더러 태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똘똘한 아이가 나오려면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태교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모르는 것들은 어디서 알아와서는 일일이 제 곁에서 간섭을 했어요. 오늘부터 커피는 금지야. 그 하루 한 잔이라도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당신 먹는 것도 좀 더 챙겨 먹어야 하는데. 내가 식단을 짜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챙겨 먹어. 내가 있을 때는 챙겨줄 건데 나 없을 땐 당신이 그렇게 먹어야 해. 알았지? 알았어. 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어. 여튼 뱃속에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알았지? 조금은 극성스럽다고 느낄 정도의 챙김을 받으면서 임신 기간 동안 태교에 집중을 했어요. 꼭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30분씩 걷기도 시키고 뱃속 아이에게 책도 읽혀주고 머리 똘똘해진다면서 저에게 수학 문제집도 사줬어요. 이거 뭐야? 웬 수학 문제집? 매일 3장씩 풀어. 임신했을 때 엄마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 머리가 달라진대. 잊지 말고 꼭 해. 알았지?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수학 문제집을 꼭 풀어. 알았지? 집에 있을 때는 곁에 붙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일하러 갔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하루 스케줄을 체크했어요. 먹는 것부터 하루 일과까지